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1분입니다. 자,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부터 우리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근로자 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근로자의 날, 뭐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각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달력에는 빨간색 글자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맞아요. 쉬는 날인지 아닌지 그래요. 은행은 요즘 거의 다 쉬죠. 네, 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죠. 민간 은행들은 은행이니까.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구청이라든가 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열었죠. 네, 맞아요. 네, 근무하고 예, 계세요. 예. 네. 자,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네. 네, 사실 이제 근로자의 날은 우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날은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사람에게는 유급 휴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은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분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쉬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구청에 가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쉬고 공무원분들은 근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서 그런지 됐나요? 요거는 이제 1963년도에 이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해지면서 그때 3월 10일을 이제 근로자의 날로 정해짐으로써 그때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1923년도에 첫 노동절 행사가 시작되고 이제 그 이후로는 노동절로 불리우고 있다가 63년도에 이제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이 된 거라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특별법. 있어요. 예, 단 한 줄로만 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맞습니다. 특별법이고 네. 법이고요. 네. 그럼 이제 다른 휴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거를 법과 두고 규정이 있는. 따로 있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네. 이제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휴일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이처럼 세 가지가 돼요. 하나는 주휴일, 일주 7일간 만근하면 하루를 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쉬는 날을 주휴일이라고 하고요. 만근하면 그 유급으로 쉬게 되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의 날이 되겠고요. 이제 네. 세 번째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적용돼요. 근데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 가면 이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규정에 가면 이제 그 뭐 3.1절, 광복절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은 그 공휴일을 일요일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이 주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주 7일 중에 네. 하루를 쉬게 되는 주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일요일만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게 스케줄에 의해서 누군가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쉴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까지 정해버리면 네. 휴일이 두 개나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맞아요. 대체 공휴일도 아까 그 규정에서 딱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돼요. 한 가지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거는 이제 추석하고 설 연휴가 3일이지 않습니까? 연휴가 네. 그 3일 중에 하루가 일요일 날 겹치면 하나를 네. 대체 공휴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공휴일 두 개가 중복될 경우 네. 이처럼 오늘 이번 다음 주죠. 5월 5일 어린이날과 음력으로 4월 8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서 네.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가장 많이 있는 패턴인데요.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칠 경우입니다. 네. 이거는 뭐 3.1절, 뭐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개천절, 그다음에 뭐 한글날, 그다음에 성탄절 이런 것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될 경우에는 그다음 월요일날 네. 대체 공휴일이 되죠. 대체 휴일하고 대체 공휴일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거 강조를 왜냐 엄청 완전히 하셨어요. 달라요. 아까처럼 이게 이제 대체 공휴일은 법에서 딱
이 조건에 맞게 겹치면 바로 생긴 거예요. 네. 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로 다 표시되는 건데요. 네. 이 대체 휴일은 원래 법상 용어는 휴일의 대체입니다. 휴일의 대체. 네, 그런데 현장에서 뭐 대휴나 대체 휴일 뭐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휴일을 근로자 네.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다른 날로 교체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5월 5일 날 근무하고 우리 5월 7일 날 쉬자. 그러면은 5월 5일은 평일에 근로가 되고 7일은 다시 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대1로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휴일 대체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 진행자분이 근로자라고 하시면요. 오늘 근로자를 했으니까 나 2일 날 그냥 쉴 거야. 네. 1대1로 쉬게 되면 이거는 50%의 가산수당을 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부의 유권 해석은 네.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기 때문에 네. 이걸 더 우리는 그 보상휴가만 그러니까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가 하면 오늘 일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8시간 일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일 쉰다. 네, 그러면 내일 8시간 쉬시고 나중에 4시간, 4시간 더 쉬셔야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일하시게 되면 수당으로 받잖아요. 수당은 네. 150%잖아요. 네. 그러면 요 수당 지급에 가름한 보상휴가 제도가 있어요. 네. 그 보상휴가 제도 역시 그러니까 돈으로 150% 받으니까 시간도 150% 받으셔야죠. 1.5배군. 맞습니다. 아, 그건 몰랐습니다. 네, 잘 그렇군요. 모르세요. 그래서 예. 되게 1대1로 바꾸시는 게 많은데. 예. 네. 근데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일하는 분들도 많지만 맞아요. 쉬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쉬거나 아니거나 급여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 차이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없죠? 변동이 없습니다. 유급 없죠? 휴일이라는 게 네. 쉬면서 급여를 차감 없이 쉬게 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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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월급제 그 근로자의 급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시급제라든가 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 거죠? 요거는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휴일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휴일 제도는 우리가 뭐 피로 회복하고 여가 활동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계속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내일 그 다음에 계속 일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로 계약 기간 내에 휴일이 배치돼 있어야 된다는 걸 그런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급제나 일용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급제나 일용직은 우리가 이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그 되게 강하게 이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네, 맞습니다. 봐요. 이분들 그러면요? 역시 그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쉬더라도 시급이나 일당을 추가로 근데 받아주셔야 계약을 돼요. 안 하고 그냥 하루 네. 이틀 와서 일한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죠. 오늘만 와서 일하면. 근데 계약이 네. 있는 경우면은 똑같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럼 급여 계산 방식이 시급이든 1급이든 유급 휴일이니까 추가 수당을 받아야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 원래는 이제 이분들은 결국에는 시급제는 시급 곱하기 당월의 총 근무 시간 플러스 뭐 주휴수당이 예. 플러스 있는데 이번에 5월 달에는 쉬셨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이 근로자의 날 수당이 더 붙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얼마큼 된다고요? 요거는 이분의 시급 곱하기 1일 통상 근로 시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지금은 이제 최저시급이 1030원이잖아요. 시급제 1030원이라고 하면 네. 뭐 하루에 뭐 8시간 일하신다고 보면 한 약 8만 원 조금 더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급에다가 시간을 곱하고 네. 1.5를 곱한다고요? 그거는 일하셨을 때요. 일했을 때. 안 했을 일했을 때는? 안 하셨다고 하면 쉬셨다고 하면 그냥 그 수당만큼만 요것만 받는 거죠. 8시간. 그런데 그 네. 실제 현장에서는 일용직인데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일을 안 하고 쉴 경우에 급여 안 주는 경우도 왕왕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네. 시간제나 일당제는 일 안 하면 급여가 없다고 그날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임금이 고용주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는 네,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쉬더라도 이분들 계약 기간 내에 계속 있다고 하면 오늘은 유급 휴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월급제는 당연히 쉬더라도 월급에 차감이 없다고 하면 네. 시급제나 일급제나 같은 조건인 거잖아요. 네. 이랬다고 그러면 추가로 받는 거죠. 쉬더라도 이제 시급은 받는 거고 맞습니다. 안 쉬면 더 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일하시면 250%.
네, 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대부분 요즘 연봉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추가 근무에도 수당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너무 알쏭달쏭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네. 이 연봉제 도입이 우리나라에 이제 IMF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조금 변질된 건데요. 우리는 연봉에 모든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돼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포괄임금 연봉제라고 하면서 이제 포괄임금제 도입한 게 결국에는 연봉 나누기 12한 월급을 정해서 네. 그 월급을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으로 쪼개서 네. 심지어는 뭐 연차수당, 휴일수당까지 다 포함시켜 놓은 경우가 있게 되는 네. 설계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라는 게 뭐 엄격한 요건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그 근로자의 서명만 있다고 보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도입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포괄임금 대부분 사업장이 도입해서 어떻다고요? 이렇습니다. 그 만약에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포괄임금제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일했다 그러더라도 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니까 네. 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당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사자가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그건 아닙니다. 이 근로계약서나 다른 이 근로계약서 상에 분명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설계하고 그때 근로계약에 서명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로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원래 포괄임금제 도입의 유효 요건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이거나 네.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해서 이 확정된 포괄임금제거든요. 이 네. 포괄임금제가 사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대부분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다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할지. 예를 들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로자의 날 전날 네. 저녁에 근무에 들어가서 네. 오늘 근로자의 날에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노동부에서는 네. 이 연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가 시작되었다면 그 전일의 근로가 연속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이 책정되지 않아요. 왠지 억울한데요? 그렇죠. 저도 이거 되게 의아해요. 사실 이제 근로자의 날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11시에 들어가시면 네. 그 1시간 걸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일 퇴근하셔도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을 받게 되는 밤에 거고. 근무하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근 수당은 당연히 있는 거죠. 이제 휴일 그건 수당을 있는데. 휴일 수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게 뭐 연속 근로로 보기 그 전일에 연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네. 제 생각은 사실 이게 그 근로자의 날을 휴일에 들어오면 그 시간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대한 휴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여론이 많이 모이면 또 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방송일 더 네, 해야 될 것 근로자의 같습니다. 권리를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대표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